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이진우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프라임에셋의 자릿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타 대리점에서 이제 프라임에셋을 비방할 때 많이 쓰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프라임에셋 같은 경우는 자릿값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릿세를 내는 곳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좀 무식한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속 설계사로 계셨던 분들은 자릿값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근데 하지만 대리점 경력이 있고 심지어 프라임에셋에서 근무를 했던 설계사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아주 치졸하고 그리고 본인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죠. 또는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무식한 형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수료를 이제 프라임에셋에서 근무를 했던 설계사라면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프라임에셋의 수수료가 얼마나 이제 투명한지는 알아야 되는 시간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넌센스죠. 자, 근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저희 프라임에셋뿐만 아니라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대리점으로 이직을 하면서 온갖 과거의 지난 대리점에 욕을 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준 낮은 부류들인데 본인들이 이제 정착을 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회사 탓, 관리자 탓, 남 탓을 하는 거죠. 자, 각설하고 자릿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 프라임에셋에 자릿값이라는 그런 공식 명칭은 없어요. 원래는 이제 업무 처리비 공제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자, 근데 이제 편의상 자릿값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맞아요. 프라임에셋은 자릿값을 받습니다. 자, 엄연히 지금도 존재하는 공식 비용이고요. 자, 프라임에셋 같은 경우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율을 자랑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또한 이제 매월 정직한 수수료표를 이제 전 직급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자, 일부 대리점에서는 이런 프라임에셋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곳이 있는데, 자, 저희는 수수료의 원장을 공개하고 있어요. 자, 오리지널과 이제 카피품은 다르죠. 자, 이거는 이제 면접 시에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수료표만 보셔도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자, 프라임에셋만 시대에 뒤처져서 예전 방식으로 자릿값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조삼모사의 오류인데 자릿값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의 테이블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뒤에서 이제 뗄 거 다 떼고 앞에서는 전부 주는 척 위선을 떠는 그런 조직이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수수료로 다 몰빵을 하고 운영비를 따로 관리자가 부과하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자, 크게 이 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프라임에셋 같은 경우는 투명성에 기초를 하는데 뒤에서 차 떼고 포 떼고 프라임 같은 곳은 자릿값 받잖아, 우린 그런 거 양심적으로 안 받아, 이런 좀 치졸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계 최고 수수료율로 우대하고 최소의 비용을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타 대리점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도 모르는 자릿값이 이미 녹여져서 수수료 테이블을 떨어뜨려서 지급을 하는 거죠. 자, 저희는 이제 자릿값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자와 FC 간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제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고 적정한 수준의 어떤 최소 금액을 공제한다는 거죠. 자, 프라임에셋은 자릿세를 거두니까 가지 마라, 리크루팅 시장에서 이제 경쟁사들이 저희를 저격할 때 쓰는 이제 수준 낮은 단골 멘트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에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총무 인건비, 그리고 DB 비용, 각종 업무 비용, 이런 운영 비용이 안 드는 회사가 있나요? 각 회사에 구조적인 시스템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운영 비용은 어떤 직종이든 어떤 업종이든 다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거는 대표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맞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수하고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급여를 보통 책정을 하겠죠. 자, 이거는 이미 거기에 녹여져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하지만 저희 이제 특히 보험 설계사, 특히 대리점
영업직에서는 일반 설계사처럼 뭐 사대보험이나 정직원의 스타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의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거를 보험 설계사 시장에서 관리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런 말을 하는 마인드의 부류는 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편리할 때는 스스로 또 개인 사업자 취급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직원으로 얽매이기는 싫고 내가 편하게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한테 당위성을 부여를 해요. 자, 그러면 그들의 논리대로 개인 사업자 취급을 받으려면은 운영 비용도 스스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자릿세 내야죠. 왜냐하면 FC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전기세, 사무실의 종이, 잉크, 뭐 각종 비품, 이런 것들을 본인이 사업자라면은 본인이 내야 되는데 사무실에 들어와서 공짜로 사용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업무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프라임에셋은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악착같이 본인 돈 쓰는 거를 싫은 분들이 그러면 왜 수수료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부분은 느끼지 못할까요? 저는 이게 또 의문이기는 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업직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죠. 영업직이 아닌 일반 회사원들도 직급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필요 운영 비용, 회사의 수익 등등 모든 걸 계산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책정을 하게 되죠. 앞에 말한 것처럼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직급별의 수수료 차이, 관리자가 더 받는 관리 수수료 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수치로. 자, 저희 프라임에셋 광명 일지점은 자리값이 존재를 하는 곳이에요. 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입 FC들한테는 자리값을 공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자리값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다 보면 아무래도 정착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위의 관리자가 FC들의 자리값을 대신 부담을 하게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얼마의 급여를 받느냐 이건데요.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프라임에셋 같은 경우는 설계사가 어떤 특정 상품을 판매 시에 팀장, 지사장, 본부장 이런 직급의 관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뭐 프라임에셋의 본사가 남기는 수수료까지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FC가 판 상품으로 본사가 얼마를 취하는지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회사라는 이야기죠. 자, FC들에게 중요한 건 수수료가 얼마냐 이거예요. 당장 통장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찍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요거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뭐 프라임에셋은 자리값 받으니까 그런 거 안 받는 저희 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곳은 100% 프라임에셋보다 수수료 테이블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자, 신입 설계사 같은 경우나 경력이 짧은 설계사들은 이제 대리점의 영업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 규정집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이해해요. 본인들의 영업이 급하겠죠. 하지만 설계사 채용을 하는 관리자 그릇도 안 되는 입사한 지 뭐 1, 2년밖에 안 된 가짜 관리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지점장이니 뭐 예비 지점장, 특히 이렇게 관리자 사칭을 하면서 최소한 영업 규정집조차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뭐 읽어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 자리값 내는 걸 비방하는 이런 우물에 갇힌 가짜 관리자, 이런 설계사들은 자리값을 내지 않고 뒤로 뜯기는 수수료 테이블이 낮은 현재 계신 대리점에서 안주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우리는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뭐 체계적이다, 신입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자, 이런 말들은 누구나 다 해요. 어떤 관리자든 다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팩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팩트.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하는 곳에 관리자, 지점장, 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걸어온 보험의 영업 인생에서의 남겨진 팩트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우수인증 설계사를 매년 달성했어요. 7년 연속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3년은 GA 명장칭호로 연속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임에셋의 단일 회사에 지금 10년 넘게 근속을 하고 있어요. 자, 가입자들한테도 이제 설계사의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설계사 경력조회나 우수인증 설계사 여부,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도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관리자의 지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클린 서비스라는 거 아마 설계사들은 들어보신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설계사 이름과 고유 번호로 이 설계사의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어디 회사에서 일을 과거에 해왔는지,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진 않았는지, 그리고 경력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불안전 판매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자, 특히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관리자라면요. 자, 뭐 어쩌다가 한두 건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불안전 판매는 관리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과오예요. 자,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불안전 판매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관리자로서 우수인증 설계사 매년 이렇게 달성한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안전 판매 여부, 이런 것들은 관리자가 가져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제 관리자가 이런 고객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한 건이라도 있었다는 거는. 자, 우수인증 설계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지율이 9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의 유지율이 90%가 안 된다는 거는 관리자로서 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저희 사무실은 광명 일직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설계사 일을 시작하고 싶거나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은 편하게 들려서 이야기 나누고 가셔도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